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우선 역시 소거해 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극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떤 함수들의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을 아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함수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루트를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런 함수들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한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법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C라고 쓴 것은 상수고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에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극한이 존재해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법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두 함수를 가지고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것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더한 것과 같다. 이것을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덧셈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뺄셈은 덧셈의 일종이고요. 뺄셈으로 두 함수를 연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때 새로운 함수 fx-gx의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은 fx의 x가 a로 갈 때의 극한에서 gx의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을 빼주면 됩니다. 더한 것은 더해주면 되고 뺀 것은 빼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만 곱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 그 함수의 극한은 원래 있던 함수의 극한에 그 곱해놓은 그 상수를 그냥 곱하면 돼요. 이걸 상수배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극한을 계산할 때 극한 안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극한 밖으로 꺼내서 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상수배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걸 확장해서 두 함수의 곱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극한을 계산해라 그러면 각각의 극한을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걸 곱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목법칙, 나눗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두 함수를 하나를 다른 하나로 나누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gx분의 fx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럴 때 x가 a로 갈 때 극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각각의 극한을 가지고 나눗셈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시면 돼요. gx의 극한에서 fx의 극한을 계산한 것을 분모 분자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gx의 극한분의 fx의 극한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나눌 때에는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나눌 때에는 우리가 실수로 된 부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분모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 아닐 때만 이런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0이 아닌 함수도 0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극한도 0이면 안 됩니다. 해서 분모에 있는 값들은 전부 0이 아닐 때에만 우리가 이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각각의 극한을 가지고 역시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곱셈을 2개 곱한 것에 대해서 성립이 되었으니까 3개를 곱해도 되겠죠. 4개를 곱해도 되고,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n개를 곱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곱셈을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걸 n번 곱했다면 fx의 n승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했을 때 그 극한을 n번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주로 계산에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게 뭐냐? 상수 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예요. 즉 그래프를 그리면 y는 c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를 이 정도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y는 c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점을 지나가는 걸로 x축의 평행인 걸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c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x의 값을 여기 a라고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x의 값을 a의 오른쪽 왼쪽에서 a로 이렇게 보내볼까요?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접근을 해가도 함수 값은 항상 c로 있죠. x가 a의 왼쪽에서 a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도 함수의 값은 항상 c로 이렇게 있죠.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극한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1이 가네요. c예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 역시 1이 가네요. c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더 똑같이 c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 극한은 c다라고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냥 그 상수다.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수를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이것은 바로 a예요. 즉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x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는 y는 x라는 함수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지요. 그렇죠? x축하고 y축의 중간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다면 x의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든지 왼쪽에서 가든지 a로 접근해 갈 때 그때 함수 값은 이렇게 위에서 가든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가든지 이 값으로 갑니다. 이 값이 바로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아야 되죠. x좌표가 a니까 y좌표도 a가 되겠죠. 해서 x의 극한은 그 접근해 가는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x가 a로 갈 때 x의 극한이 얼마냐? a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x의 n승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x라는 것을 n번 곱한 거죠. 그렇다면 x의 극한이 a였으니까 그 극한 a를 n번 곱하면 되겠죠. 해서 a의 n승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고 x의 극한은 접근해 가는 그 값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곱근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해서 n제곱근, fx의 n제곱근의 x가 a로 갈 때 극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fx의 극한에 n제곱근하고 취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곱하기가 됐듯이 이렇게 n제곱근으로 표현하는 것도 x, y 입장이 바뀐 거니까 역함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n제곱근이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면 그냥 루트겠죠. 4가 되면 4분의 1승이겠죠. 그렇죠? 6이 되면 6분의 1승이겠죠. 이렇게 짝수가 제곱근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n에. 그렇죠? 그런데 n이 짝수가 되면 이 짝수 제곱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루트라는 것은 무엇을 제곱하면 이 안쪽에 있는 값이 되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4제곱근 하는 걸 풀면 무엇을 4승하면 안쪽에 있는 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제곱하거나 4승하거나 6승하거나 짝수승을 한 거죠.
근데 무엇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니까 실수를 제곱하거나 실수를 4승하거나 실수를 6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짝수승하면 그 값은 0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짝수승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n이 짝수가 되면 n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이 극한은 0 이상일 때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 법칙을 이용해서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5 마이너스 3x분의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정당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극한 법칙이에요. 법칙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기 보듯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극한을 여기 분모에서는 상수함수 5의 극한을 계산해보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상수함수 3의 극한하고 그리고 x의 극한하고 곱하고 분자에서는 x의 극한을 3승하고 2의 극한 계산하고 x의 극한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의 극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한 대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나눗셈은 나눗셈으로 곱셈은 곱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극한을 분모에 적용합니다. 그때 5의 극한 마이너스 3의 극한 미리 계산을 할게요. 3 상수함수니까 극한은 그 상수 그냥 3이라고 쓸게요. 즉 여기 있는 3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3의 극한 이 값이 3이다 하는 걸 그냥 미리 갖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x의 극한 거기에 곱하면 돼요. 그 다음 분자, 분자는 여기 x 3승의 극한 계산할 텐데 x 3승의 극한은 x의 극한을 3승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2의 극한 먼저 2라고 쓸게요. 상수함수의 극한이니까 거기다가 x제곱의 극한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로 연결하시고 거기다가 1의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이제 다 계산이 될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상수함수의 극한하고 x의 극한만 쓰면 다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분모는 5의 극한은 그 상수 5가 됩니다. 그렇죠? 3의 극한 그 상수 3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x의 극한이 있는데 x의 극한은 x가 접근해 가는 그 값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로 접근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분자 x의 극한 마이너스 2고요. 그걸 3승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상수의 극한 2 그냥 곱하면 되고요. x의 극한 마이너스 2인데 그걸 제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상수의 극한 1의 극한 1이니까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정당화해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분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 3은 6이니까 5하고 더하면 11이 되고 그렇죠? 분자는 마이너스 2, 3승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 제곱한 건 4가 될 거고 거기다 2를 곱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더하면 0이고 남는 건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1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주 쉽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해서 극한을 계산할 때 필요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 근거를 제시해줘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분해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앞에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추정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로 가까이 간다 그랬으니까 이 분모가 가까이 가는 값은 x가 1로 가면 거기서 1 뺀 값은 0을 향해 가겠죠. 그렇죠? 분자도 마찬가지. x가 1로 가면 제곱한 것도 1로 가니까 제곱에서 1 뺀 값은 0을 향하겠죠. 그렇죠? 해서 분모, 분자가 각각 접근해 가는 값은 있어도 이 값이 둘 다 0이니까 우리는 이 수를 0분의 0이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계산해 가지고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수적으로 계산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중에 첫 번째가 거기 있는 요인을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1은 1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예요. 그렇다면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써서 분해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를 해놓고 보니까 분모에 x-1이 있어요. 그렇죠?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은 없죠. x가 1이 되는 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분모에 있는 x-1과 분자에 있는 x-1은 같은 거니까,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약분을 통해서 이제 여기 분자에 있던 x 플러스 1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은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x의 극한, x가 1로 가니까 1로 갑니다. 1의 극한, 상수함수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1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것은 1 플러스 1로 갈 거고 1 플러스 1은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2다라는 것이 대수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9 이것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계산을 할 거예요. 역시 쉬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의 제곱하고 되어 있으면 그냥 전개를 해보면 돼요. 전개해서 안 되면 다음 기술을 써야 되는데 우선 전개해서 가능한 것을 연습합니다.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3 플러스 h의 제곱. 그런데 여기 리미트 안에 h가 0으로 간다라고 썼으니까 이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문자가 안쪽에서 극한 안쪽에서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럴 때에는 극한 밑에 리미트 밑에 무엇이 어디로 간다라고 써놓은 그 문자만 변수 취급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문자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같은 문자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고 상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의 변수는 h예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문제에서는 극한의 변수가 x였어요. x가 1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극한의 변수가 h입니다. h가 0으로 가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3 플러스 h의 제곱을 전개해 볼까요? 3 플러스 h의 제곱은 3의 제곱, 9. 그렇죠? 플러스 h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연결하고 2 곱하기 3 곱하기 h. 2, 3은 6이니까 6h. 어렵지 않죠? 해서 3 플러스 h의 제곱을 전개하니까 9 플러스 6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분자 뒤에 마이너스 9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 9가 없어지죠.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을 보니까 분자에 6h 플러스 h의 제곱만 남았는데 6h에도 h가 하나 곱해져 있고 h제곱에도 h가 하나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곱해진 h를 앞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는 정리돼서 h하고 6 플러스 h가 곱해지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분모에 있던 h하고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네요. 다 됐죠?
예,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6 플러스 h의 극한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이 쉽죠? 예,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 6이라고 쓰면 되고요. h의 극한, 극한의 변수가 h인데 h의 극한, 그렇다면 아까 x일 때 x인 것하고 똑같은 거죠. h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h의 극한은 0이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다면 6 플러스 0, 6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6이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거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만 쓰시면 돼요. 지금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 그런 한 가지 기술. 그 다음은 그냥 전개하는 거. 예, 이런 기술을 썼습니다. 가볼게요. 자,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예,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제는 극한의 변수가 t로 바뀌었습니다. t만 변수 취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자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상수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럴 때 t제곱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t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는 거 제곱해도 0으로 가죠. 예, 분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제곱한 거 0으로 가고 9 더하면 9고 루트 씌우면 3이니까 거기서 3을 빼주면 전체는 0으로 가죠. 그렇죠? 바로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답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0분의 0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처럼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값이 있던지 루트 플러스 루트 이런 값이 있던지 뒤에서 나올 텐데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이런 것이 있던지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이런 것들이 있던지 예, 또는 코사인 마이너스 어쩌고 이런 값이 있던지 예, 코사인 플러스 어쩌고 이런 값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값이 코사인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1로 표현됐다면 마찬가지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플러스 1, 사인 마이너스 1 예, 이런 값이 있다면 똑같은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 책 범위에서는 켤레를 곱하시면 됩니다. 켤레. 곱하기 켤레를 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곱하기 켤레. 예, 즉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한 켤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플러스로 바꾼 것을 곱하면 되고요.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로 바꾼 것을 곱하시면 돼요. 그것을 똑같은 값을 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해 주셔야 1을 곱한 게 되죠. 그래서 원래 구하려던 그 극한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켤레를 곱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켤레를 곱해 볼까요? 예, t제곱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것의 켤레를 곱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트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켤레는. 해서 켤레는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이에요. 그렇다면 루트 t제곱 9 플러스 3 하는 값을 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에도 분자에도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 예, 이걸 갖다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값을 곱했으니까 약분하면 1이 되지요. 그럼 원래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이 켤레를 곱했어요.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루트 플러스 3을 갖다 곱해줬으니까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예, 켤레를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 예,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생각이 되면 켤레를 곱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분자를 곱해 볼까요? 루트 제곱하면 그냥 루트만 치우면 돼요. t제곱 플러스 9 3은 제곱하면 9가 됩니다. 뺄 거니까 마이너스 9.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9 마이너스 9 해서 9는 없어지네요. 그렇다면 분자에 t제곱만 남았고 원래 분모에 t제곱이 있었으니까
예, 이 값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남은 극한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 분의 1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t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 거 제곱해도 0으로 가죠. 그렇죠? 상수는 그냥 그 상수로 가죠.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루트 0 플러스 9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루트 안에가 0 플러스 9, 9니까 루트를 씌우면 3이 돼요. 거기다가 3을 더해준 거니까 6이 되겠죠. 3 플러스 3 해서 분모는 6으로 가네요. 분자는 상수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1이죠. 다 됐죠? 해서 전체는 6분의 1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나 존재한다라는 것이나 무엇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냐?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으면 극한이 있다고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없다라고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하라고 하면 우극한, 좌극한이 어느 하나가 없든지 아니면 둘 다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값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극한, 좌극한 계산해 볼까요? 우극한부터 갑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자, 그렇다면 여기 절대값 x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고 했어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0보다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0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것은 x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x분의 x의 극한이 되지요. 그런데 x분의 x라는 건 약분해서 1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극한은 상수함수 1의 극한이 된 거고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니까 예, 결과는 1이다라고 쓸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은 있네요. 1이고. 그러면 좌극한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좌극한을 계산합니다. 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를 구해라. 똑같이 가볼까요?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와 같아요. 그러니까 x가 약분되면 이번에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의 극한은 그 상수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렇다면 우극한 존재하는데 1이에요. 좌극한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있지만 서로 다른 값으로 있네요. 그렇죠? 예.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다른 값으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우극한을 구해라 또는 좌극한을 구해라 했다면 답을 쓸 수 있겠지만 극한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니까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극한의 법칙 중에 이제 새로운 법칙을 하나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fx하고 gx하고 크기가 항상 결정되어서 gx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두 함수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할 때 그 크기도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fx보다는 gx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예, 큰 함수의 극한이 더 커요.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등호가 있든지 없든지 극한은 항상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예. 이게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극한 가지고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gx가 커요. fx보다. 절대 같지 않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작은 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예, 그런데 여기 한 점은 딱 빠져 있어요. 한 점만 딱 빠져 있으니까 절대로 gx하고 fx가 같아지는 순간은 없어요. 이 그림상에서. 그렇죠? 자, 그럴 때 요 점에서의 x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fx하고 gx는 절대 같지 않지만 x를 이렇게 a로 오른쪽에서 접근시켜 보면 어떤가요? fx가 접근해 가는 값과 gx가 접근해 가는 값은 같은 값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해서 이렇게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같아질 수까지 있어요. 네, 역전이 되진 않습니다. 큰 값이 작은 값으로 역전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같아질 수까지는 있다. 그렇죠? 극한이라는 것은 그 한 점을 제외하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리. 예, fx하고 gx하고 hx하고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어요.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 오른쪽에서 gx를 이렇게 제한해 주고 있는 두 개의 함수가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fx의 극한과 hx의 극한이 같아요. 만약에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함수도 예, 결국은 L로 갈 수밖에 없다. X가 A로 접근해 가면 예, GX도 L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을 우리는 압축 정리라고 부릅니다. 스키즈 시어럼, 짜내기 정리 예, 또는 한자어로 압축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가볼까요? 예, 예제 7번 한번 보세요. 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sin x분의 1, 이 값이 0이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sin x분의 1 하는 것은 어쨌든 sin 안에 x분의 1이 걸려 있지만 그러니까 분모에 x가 있으니까 x가 0일 때 계산할 수 없지만 극한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0이란 점은 제외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x분의 1을 sin에 걸어 놓으면 sin의 값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가장 클 때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sin x분의 1은 어쨌든 값이 있는 것에서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인 값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제곱을 곱해볼까요? x제곱 하는 것은 0 이상이죠. 마이너스 부분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이렇게 세 값에다가 곱한 겁니다. 플러스 값을 곱했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 x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에 곱한 것하고 sin x분의 1에 곱한 것하고 비교를 하면 sin x분의 1에 곱하면 x제곱 sin x분의 1. 그런데 큰 값이 그대로 큰 값으로 유지돼야 되니까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x제곱 sin x분의 1이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큰 쪽에 있겠죠. 그렇죠? 1에다 곱해볼까요? 1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제곱이죠. 그런데 1이 sine보다는 더 큰 쪽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x제곱이 x제곱 sin x분의 1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다 됐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려는 이 함수는 x제곱 sin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이상이면서 x제곱 이하인 그런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극한을 취해 봤을 때 예, 이 극한도 같은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0으로 보내볼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과 x제곱에다가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 이 사이에 우리의 극한, 예,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sin x분의 1, 이 값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는 이 값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 얼마인가요?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하면 되고 x의 극한에다가 제곱하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x가 0으로 가니까 x의 극한은 0이에요. 그렇다면 제곱해도 0이고 마이너스 1 곱해도 0이지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x제곱의 극한도 x의 극한을 제곱하면 되는데 x가 0으로 가니까 x의 극한은 0. 0을 제곱한 것은 0. 그렇죠? 그렇다면 둘 다 0이네요.
예, x제곱이나 마이너스 x제곱이나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둘 다 0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은 0과 0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0 이상이 되면서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수는 0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극한이 0이다라는 걸 보였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sin x분의 1은 0이다. 어렵지 않았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끊어서 이 파일 컨버팅하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시간에 초대를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우선 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음소거된 거 제거하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면 잠깐 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를 할게요.